해군 참모총장에게 뇌물을 주고 통영함에 부실 장비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군수업자. 미국의 아방궁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호화주택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이남희 팀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남희 팀장. 네. 먼저 그 방산 비리 내용부터 짧게 요약을 해주시고 이야기를 이어가야겠네요. 어제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이 예. 이 일로 사표까지 제출하고 곧 검찰 조사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강덕원 대표라고 그 재미교포인데요. 네. 바로 이 방산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가 결국은 이 어선용 음파 탐지기를요. 원래는 41억 원에 우리 정부가 구입을 했는데 불과 2억 원짜리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결국 이 2억 원짜리 음파 탐지기를 1억 원에 우리 정부에 판매하면서 바가지를 씌운 거네요, 우리한테. 맞습니다. 바가지 씌워서 판매하면서 이 강덕원 대표가 챙긴 돈이 무려 2,100억 원이 넘습니다. 진짜예요? 문제는 이 돈으로 굉장히 미국의 큰 대저택을 구입했다는 것이 논란을 빚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속 상태군요. 네, 지난해 11월에 바로 이 뇌물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자, 얼마나 호화주택인지 이것도 궁금한데 어디에 위치한 어떤 주택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미국 뉴저지주 알파인에 위치한 대저택인데요. 여기는 LG의 어떤 재벌 2세들 그리고 또 미국 화이자의 또 회장 등 주로 이제 세계의 유명한 재벌들이 많이 여기에 집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2012년에 바로 강덕원 대표가 이 대저택을 구입을 했고요. 바로 설명드린 것처럼 최고 부촌으로 불리는 뉴저지 알파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면적이 약 대지 면적만 5,000평. 엄청나네요. 건물도 지금 2층인데 365평에 달한다는데요. 예. 조금 있다가 영상을 공개해 드리겠지만 57억 원이 넘는 가격에 바로 강덕원 대표가 구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영상을 조금 이따 공개해 드릴 텐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예. 자, 그 영상을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를 했는데 안에 화면을 보면은 네. 정말 의리의리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화면을 여기 한번 띄워놓고 이남희 네. 팀장이 좀 화면 내부를, 집 내부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주셔야겠네요. 네. 자, 바로 이 집이네요. 네, 이 대저택 들어가는 입구고 2층짜리 엄청납니다. 건물이라고 예.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무슨 성 같은 느낌이 드시죠? 예. 여기 내부로 들어가면은 또 화려한 인테리어 모습을 보실 수가 네.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납품 비리로 벌어들인 돈으로 이런 자신의 호화 주택을 샀다 이런 건데 방이 8개고 욕실도 8개고요. 벽난로만 3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집에. 욕실이 8개면은 몇 가족이 살려고 그렇게 굉장히 많은 가족들, 호화로운 주방 모습도 있는데요. 여기 오락실도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주방 모습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오락실에 당구대, 또 미니바 이런 것도 갖춰져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거실, 또 서재 여러 가지 모습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하루만 가서 잡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상당히 지금 고급 주택인데 정말 눈이 휘둥그레진다라는 표현이 이럴 때 나오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욕실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예. 네. 자, 이런 영상이 어떻게 공개가 됐는지도 궁금한데 이 주택이 왜 매도가 되려고 나왔는지 이 얘기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강덕원 대표가 이 집 말고도 이 근처에 세 채를 더 보유하고 있고요. 아, 집을 세 채를 더 보유하고 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강덕원 대표가 예. 작년 11월에 구속됐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알파인, 이 대저택을 포함해서 다른 세 채가 더 있는데 결국 이거를 하나둘씩 팔기 시작합니다. 결국 뭔가 재산을 좀 빼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빼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지금 관측이 나오는 건데요. 강덕원 대표가 작년 11월에 구속되기 전에 8월에 일단은 한 채의 집을 팝니다. 예. 그리고는 구속된 직후 한 달 뒤에 다시 주택 2채를 파는데 아들한테 팝니다. 그 아들이 샀네요. 아들이 2채를 삽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 보여드렸던 알파인 저택이 있는데 57억 원 상당이었죠. 본인이 그렇게 사드렸는데 105억 원에 매물로 내놨습니다. 매물로 내놨다. 네. 자, 여성원 변호사께서는 딱 보시면 이거 지금 무슨 작업하고 있는 거구나 대충 아실 것 같아요. 예, 두 가지가 있죠. 예. 한국 정부에서 지금 강덕원 씨를 상대로 아마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 같습니다. 민사상에. 예.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한미사법공조에서 저 저택을 미국에서 처분해서 그 돈을 손해배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강덕원 대표로서는 그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지금 처분한 걸로 보이고요. 아들한테 처분한 것도 별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회수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들한테 판 거는 회수가 가능합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사회행위. 그러니까 채권자, 결국 대한민국 정부를 해치기 위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요. 그건 갈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강덕원 씨가 재미교포라 그러셨죠. 네. 미국 시민이
외국 정부를 상대로 뇌물을 주고 어떤 기업 활동을 했을 때 예. 이걸 처벌하고 엄청난 처벌을 가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미국에는 그게 그런 법이 있군요. FCPA, 그러니까 Foreign Corrupt Practice Act라는 법이 있습니다. 예. 이게 대표적으로 영국의 최대의 방산업체, 세계 최대의 방산업체 BA인데 네. 여기서 사실 우리가 뇌물 준 적이 없다고 거짓말한 게 들통났는데 네. 우리가 미국에서 4천만 불, 영국에서 3천만 파운드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거짓말했던 하나로. 예. 그러니까 강덕원 씨의 이 비리, 한국 정부에 뇌물을 준 거 아닙니까? 이 비리행위가 알려지면 미국 정부에서도 저 저택들이 전부 다 처분당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강덕원 씨로서는 지금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다에 대해서 어떤 재산적인 추징을 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황급히 처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 영상은 네. 이 사람이 처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이걸 맡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화면을 찍어서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공개가 되는데 재미있는 것이요. 예. 부동산 이 주소를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동산 매물 번호 이런 것들만,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개인 정보를 최소화해서 공개를 했는데 이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이제 미국 부동산 관계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뭔가 자신이 이제 떳떳하지 못하니까 자신 개인 정보를 밝히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57억 원에 샀는데 왜 105억 원에 내놨냐. 예. 47억 원이나 뻥튀기해서 또 파는 거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33억 원 정도 인테리어에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33억 원이나 인테리어. 예, 아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보셨죠? 그러니까 예. 47억 원 차익을 거두려고 하는 이유가 인테리어에 33억 원을 썼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네. 정말 한국 정부를 상대로 돈을 많이 벌어가 놓고 이렇게 자신의 네. 호화 주택을 짓는데 돈을 썼다. 이거 반드시 처벌하고 재산 환수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번 소식 여기까지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